우리 동네 동전 마켓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수포당, 경포당, 사포당구 캠페인 분석 토론에서 쏟아진 쓴소리들 정신분석학적 분석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원외대표 따로 뽑겠다. 낙선자 본격 세력화 국민의힘 낙선자 극단 선택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동전을 수집하시면서 함께 시청해주세요.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나섰다 낙선한 이들이 본격적으로 세력화에 나섰는데요. 현재 임시로 만든 낙선자 모임을 당 정식 조직으로 발전시켜 원내대표에 대응하는 원외대표를 뽑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내에서는 수도권과 3040이 주축인 이들이 영남권 친윤 위주의 원내 당선자들을 견제해야 한다는 의견과 원내와 원외가 갈라진 듯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충돌했습니다. 26일 국민의힘 원외 조직위원장 50여 명은 다음 달 17일에서 18일 광주광역시에서 1박 2일 워크숍을 열 예정이며 주제는 국민의힘 혁신 방안이라고 합니다. 5.18 기념식에도 단체로 참석하며 손범규 원외 조직위원장 임시 대변인은 현재까지 50여 명이 참석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원외 조직위원장 모임은 이번 총선 지역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164명 중 159명이 속한 모임으로 지난 19일 총선 직후 국회에서 열린 낙선자 총회에서 결성된 태스크포스 TF가 시초입니다. 광주를 워크숍 장소로 정한 것도 영남권 위주 의원으로 구성된 지역 색채를 벗고 쇄신 의지를 나타내기 위한 취지로 풀이되며 2020년 총선 직후에는 김종인 전 미래통합당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찾아 무릎을 꿇고 사죄했습니다. 이들은 이 모임을 당규에 있는 원외당원 협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로 발전시킬 계획으로 손 대변인은 당규에 협의회가 명시돼 있고 여기서 회장을 뽑을 수 있다며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해야만 당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당규에 있는 이 협의회는 지금까지 가동된 적이 없었지만 협의회를 구성하고 회장을 선출한다면 사실상 원내대표에 대응되는 원외대표를 뽑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3040 험지 출마자 9명이 뜻을 모아 시작한 천목 회첫째 주 목요일에 모이는 모임도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 전날인 다음 달 2일에 국회에서 세미나 형식의 첫 모임을 가질 예정인데 천목회는 현재 15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서울 도봉갑에서 당선된 김재섭 당선자를 제외한 전원이 원외 조직위원장 모임에도 속해 있으며 이들은 최근 당이 설치를 요구한 국민의 회초리 겸허히 받겠습니다 등의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지역에 걸지 않았습니다. 선거 참패 후 진지한 성찰도 없이 매번 반복하던 낡은 구호를 내거는 건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천목회 간사인 이재영 전 서울 강동을 후보는 당이 제대로 돌아갔다면 천목회가 주목을 받지 않았을 건데 어떤 의미로는 안타깝다고 했으며 이승환 전 서울 중랑을 후보는 4년 전 총선 참패 직후 나와 김재섭, 천하람 등이 청년비대위라는 모임을 만들었지만 얼마 못 가 유야무야됐다며 이번에는 제대로 당 혁신을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당대표 선거 때 당원 100%로 치르는 규정을 적어도 당원 50%와 여론조사 50%로 바꾸는 등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당내에서는 이들이 혁신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는 요구가 있으며 한 당직자는 정권 심판론으로 참패한 직후에도 친윤 핵심이 원내대표가 유력한 게 당의 실상이라며 친윤과 특정 지역 중심의 원내의 인적 구성상 기대할 게 없다고 했습니다. 반면 원내와 원외로 당이 쪼개진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는 의견도 있는데 한 초선 당선자는 원외는 개혁, 원내는 반개혁이라는 도식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전당대회에서 얼마든지 원외도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원외라는 한계상 오랫동안 조직을 지속시키기 어려울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낙선한 후보들이 세력화하는 움직임은 여러 가지 심리적 및 전략적 요인에 기인합니다. 이들의 활동은 당 내부 구조뿐 아니라 전반적인 한국 정치에 중요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낙선자들은 정치적 정체성과 소속감을 유지하려는 심리적 욕구가 강합니다. 선거 패배 후에도 계속해서 정치적 활동을 통해 자신들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하며 이는 그들이 정치적 목소리를 유지하고자 하는 중요한 동기입니다. 원내에 진입하지 못한 낙선자들이지만 그들 역시 정당 내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합니다.
원외 조직을 통해 정책 결정과 당 운영에 참여하려는 시도는 그들이 여전히 중요한 정치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낙선자들은 특정 지역이나 특정 인물에 치우친 당내 권력 구조에 대한 견제자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이는 당내 다양성과 균형을 추구하며 특히 친윤계와 같은 특정 세력의 독점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며 선거 패배를 경험한 낙선자들은 종종 당의 혁신과 변화를 주도하는 데 앞장섭니다. 이들은 기존의 낡은 방식이나 정책에 대한 반성과 함께 새로운 아이디어와 전략을 당에 제안함으로써 당의 재정비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활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당내에서 충분한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그들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제안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당의 세력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조직되고 지속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도 중요한 변수이며 원외 세력의 강화는 당내 권력 구조와 정책 결정 과정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또한 당내 분열을 초래할 위험도 있으며 이는 당의 일관성과 통합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낙선자들의 활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한국 정치에서 중요한 개혁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정당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보다 포괄적이고 다양한 의견이 정치 과정에 반영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낙선자들의 세력화는 당의 내부 균형을 재조정하고 한국 정치의 다양성과 포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이 당내 갈등을 유발하거나 장기적인 당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결과는 매우 불확실합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서는 생활정치 유튜브를 효과적으로 제작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선거에 당선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겠지요. 아무리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며 투명한 활동 보고를 통해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했다 하더라도 지역사회에 효과적으로 알리지 못하면 정치인으로서의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도표의 80%가 유튜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1인 미디어인 유튜브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정치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활용하여 1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으면 선거에서는 50%를 먹고 들어간다는 것이 시대적 현실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생활정치 유튜브 제작을 원하시는 정치인이나 후보자님들이 있다면 010-2242-7909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생활정치 유튜브 제작 지원센터에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